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삼계탕이라도 드셨습니까? 저는 삼계탕은 못하고 콩국수를 했습니다. 콩국수. 시원한 콩물에 얼음도 좀 둥둥 띄우고 부드러운 콩을 넣은 콩국수 한 걸 했습니다. 초복. 뭐 콩도 뭐 영양분이 많으니까 뭐 몸보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은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편안히 쉬셨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장사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그나저나 서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주 걱정입니다. 전기세가 오른다고 해서 그러는가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장마철에 장마가 져서 그러나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서민 생활에 아주 어렵습니다. 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가? 너무 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 원인이 오르는 것을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물가도 오른다는데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나라가 말이죠. 참 우리나라는 묘해요. 남북이 이렇게 대치해서 남북이 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보수와 좌파 그냥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라져 있고 또 갈라져 있고 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여당이라는데 그 당에도 또 이준석이 일당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준석의 그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또 갈라져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지형이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도 당파 싸움으로 뭐 나라가 거들라고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준석이가 요즘에 뭐 지방 다니면서 당원 가입하는 거를 2030들한테 당원 가입하는 걸 독려한다는데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준석이는 당원권을 정지당했는데 당원들을 독려한다. 그럼 그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에 다시 와서 싸우자 그런 건가요? 참 하여튼 이준석이 같은 사람 다시는 정당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당 리더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맨날 내부 총질 매부 그냥 맨날 물고 들고 흔들고 말이죠.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신 상태가 안 됐어요. 너무 시건방지고 말이죠.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귀순한 그 어부 2명 그거에 대해서 그때 안보실장으로 있던 정의영이 아무 저기가 없이 지금 알려지는 거 다르게 그 사람들을 심의해서 추방했다. 가지고 아무 잘못이 없다. 특검도 하려면 해봐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 당원 가입 동료 메시지 3차례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재차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링크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새벽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공유한 바 있다. 그가 당원 가입 독려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징계받은 당일인 지난 8일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 가입입니다며 한 달에 당비 1,000원 납부 약정을 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당원 가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준석을 좀 두둔하라. 뭐 역선택하는 사람들 그 민주당의 좌파 젊은이들이 당원 가입해서 그렇게 도우면 되겠네. 그래도 안 될 거요. 역부족일 거요. 벌써 우리 그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주 식상해서요.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텔레비에 나오면 텔레비를 꺼버린다 이런 거예요. 틀렸어요.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는 당원 가입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는 동시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당원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이 대표가 우군을 형성하고 차기 당권 경쟁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성대전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은 이준석이를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가 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자진해서 사퇴를 하길 바라는데 이준석이 끝까지 자기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참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에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의혹에 무리가 일어나고 그러면요, 도의적 책임으로 저는 이 자리를 사퇴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어요. 이준석이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도 못해요. 고발도 못해요. 왜 못하냐? 저기 고발인 조사하게 되면 그 수사를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껄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데에서는요, 지금 현재 6개월 되기 전에 빨리 조국이 전당대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들은요 빨리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해서 끝내세요. 이게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거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경찰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모으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소환해서 끝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조사를 명명백백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용 전 그 문통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던 정의용 입을 열었어요. 북어민 송환 요청 안에 북측에 먼저 인수의사 타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에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면 북한에서 이북에서 저 사람들 어민 2명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헤매다가 있을 적에 이 북한의 지도부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전통을 했다는 거예요. 목선으로 2사람이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송환 요청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진해서 북한한테 보내기 위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그리고 추방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네들이 북한에서 사람을 10여 명을 살인했다. 그 살인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조사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네들이 그 노동당이나 군대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 불법적인 거 뭐 못된 짓을 한다 이게 뭐 뺏어간다든가 뭐 고발해서 잡아간다든가 뭐에는 악랄한 공산당원들이 있을 적에 그것도 뭐 못 참아서 살인하고 한국 남한으로 그 귀순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한에서 봐서는 그 사람한테 표창을 할 일이죠. 여하튼 거기서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상을 했다는 것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이게요. 알았느냐 이게요. 그리고 왜 사람이 북한에서 넘어오면 어디 살며 그다음에 그러면 누굴 살인했다면 어떤 생긴 사람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직이 뭐냐, 전부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조사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국정원에서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남한에서 유달리 이 사람들만 왜 귀신인지 나포인지 5일 만에 판문점으로 보내느냐.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옮기냐. 조사하는데 최소한 기본 조사만 하더라도 한 두세 달은 걸릴 거 아니냐 이게. 근데 5일 만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쪽에 부산에서 한 아세아 정상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쪽에 김정은이를 갖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초청에 그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할 그런 단계예요. 그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5일 만에 보내는데 왜 그 사람네들만 경찰들 특수대에 있는 특별부대를 동원해서 보내느냐, 그리고 사복을 입혀서 보내느냐, 그 다음에 왜 포승줄을 묶었느냐, 중재인한테만 묶는, 테러범한테 묶는 그런 포승줄을 묶었느냐. 근데 그 사람들 그 판문점에서 보낼 적에 왜 안대를 했느냐, 왜 포승부치를 했느냐, 그런 문제가 국민의 지금 의혹이 아닙니까.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냥 시프를 빼고 발을 뻗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또 벽에다 머리를 짓빠서 그냥 피가 얼굴에 피투세가 되고 말이지.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런 의혹이 이 정부가 말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통정부 때 있을 적에 사실상 시시한 거 많잖아요. 그 판문점 그 문통하고 김정은이하고 그때 그 회담할 때도 도고다리를 갖다 산책해서 건너갔다 오면서 USB를 줬는데 USB에 뭘 줬는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문통이 할 적에도 보면 말이죠, 코로나가 이제 다 무슨 이제 터널을 지나갔다. 코로나 터널을 지났다. 그러면 또 코로나가 팡 일어나고 말이지. 그리고 뭐 경제가 뭐 다 망가진데도 경제가 이제 다음 달에 좋아진다. 경제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통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통에 대해서 그렇게 지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어떤 국내 문제가 있고 뭐하면 말을 안 해요. 입 닫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청와대 뒤에 있는 개울이 들어가서 개나 가서 그 수유 그 저기 저 우유를 먹이는 일을 갖다 그거나 하고 있고 말이야. 개나 보고 있고 말을 안 해요. 선거 저 당시 대통령 나올 적에 그랬잖아요. 강화문에 나와서 퇴근길에 강화문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 한 번이나 했습니까? 강원 근처 한 번이나 나와서 했냐고.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한다는데 했습니까? 그쪽 정부에서 문통 정부가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매주로 장을 담근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당시에 보수측에 있는 국민들의 뜻입니다. 요즘에 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다 못됐다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말들 자꾸 씹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따지려면 문통 정부에서 했던 걸 비교해보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20명을 훨씬 중반을 넘는 사람들 장관을 청문회에서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임명하고 뭐고 했잖아요. 그쪽의 인사는 어떻게 했어요? 뭐 청와대에 무슨 방역관을 갖다 설치해 늦지 않나 뭐는나 그때 정부에서 한 일을 다 펼쳐놓고 좀 비교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2개월 됐어요. 2개월 대통령 된 지 2개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1년을 지켜보든지 뭐 6개월을 지켜보든지 좀 지켜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냥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완전히 경제 망가지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서로 갈등이 있고 갈라치기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수습하는 그렇게 대통령이 돼서 우리 국가가 미래를 좀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그러지면 이 나라는 정말 망그러집니다. 후진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 국민을 모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이 나라를 잘 경영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뭐 30%대 초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민들 뜻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하튼지 그렇든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라를 경영하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시키고 외교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5년의 기간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밀어주고 그렇게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준석이 꼼수 부리는 거 이준석이 하고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 청와대 전 문통대 안보실장이 어부 두 사람 보내는 거는 적법하게 했다. 송환은 북한에서 보내라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진해서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요. 좀 더 조사해 봐야죠. 조사하면 나오겠죠.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을 조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수사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일부든지 안위부든지 국정원이든지 저 국방부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사실대로 양심 선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고 코로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